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핀텔의 김동기입니다. 오늘 저희 회사 I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핀텔은 퍼셉션 인텔리전스, 인지지능의 약자로 사명의 뜻이 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해상도 AI, 인공지능 영상분석 전문 기업입니다.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의 입력의 영상이 고해상도이더라도 그걸 저해상도로 줄여서 분석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기술 한계를 극복한 초고해상도를 열겠다, 이런 아이덴티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의 순서는 프롤로그, 그리고 핵심 경쟁력, 회사 개요, 투자 하이라이트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입니다. 2015년경부터 학계에서 진행되어 오던 인공지능이라는, 특히 영상 분석을 위한 인공지능이 산업계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그간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발전이 있었다라고 모두들 인지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이러한 인지지능, 인간의 시각을 대신하는 인지지능은 스마트시티 전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한데, 보안, 교통, 리테일, 무인화 서비스 등 그 어디 하나 이런 인간의 눈을 대체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마트 시티를 저희는 사업의 영역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는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사람, 차, 얼굴 이런 단순 객체 인식을 넘어서 상황을 판단하고 특히나 의사결정을 해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사람에게, 인간에게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능동적,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명실공히 인간의 눈과 뇌를 대신하는 인공지능 회사가 되고자 합니다. 핵심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한 대가 있고 우측에 SD, FHD, UHD라고 이렇게 화면 예시가 있는데요. 자동차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겠지만 SD라는 저해상도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임을 인식하기도 어렵지만 UHD로 갈 경우에는 인천어의 6663이라는 이런 숫자와 내용을 다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시각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범위를 인공지능,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 회사가 지향하고 있는 고해상도 영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기술이 좌측에 있는 차 한 대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겠지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엔 차 한 대고 그 차가 인천어 6663이라는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이 전 세계적으로는 약 8억 대, 국내에만 500만 대가 설치되어 있는 공공용 CCTV에 적용된다면 그 스마트 시티에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가히 무한대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자율주행과 더불어 이런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처럼 고해상도 영상을 분석할 경우에는 도로의 거의 모든 상황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필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내용은 뒤에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고해상도에 대한 장점을 도식화하였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핀텔의 영상 분석은 1920 곱하기 1080이라는 가로로는 1920개, 세로로는 1080개의 점, 전체적으로는 200만 개의 각각의 픽셀을 분석하는 것이 핀텔의 영상 분석이고요. 기존의 영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 1920, 1080의 화면을 좌측에 회색에 보시는 바와 같이 416 곱하기 416, 약 80만 개의 점으로 축소해서 분석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좀 더 많은 정보를 더 정확히 추출할 수 있는 것이 이 고해상도 영상 분석이고, 특히나 화면에 있는 내용의 중앙선을 보시면 가운데 중앙차로의 고해상도에서는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지만 좌측에서는 차량의 존재 유무조차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저해상도 기존 영상 분석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해상도 영상 분석을 어떻게 실현했느냐 하는 기술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해상도를 제대로 영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주요한 6가지를 저희가 컴포넌트화 하였습니다. 위로부터 HBR, 스마트 AI로부터 맨 마지막에 있는 BSD까지의 6개 컴포넌트를 좌측에 있는 에이벡스, 프리벡스, 핀텔넷으로 저희가 적용하였으며 이 3가지 제품은 우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일한 픽셀 손실 없는 고해상도 영상 분석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기존의 이런 작은 사이즈 이미지를 분석하던 속도보다 더 빠르게 FHD 기준으로 100분의 1초면 한 장을 분석하는 이런 최고의 속도 영상 분석을 이루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서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즉 GPU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크리티컬해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GPU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한 개의 GPU가 약 120개 이상의 실시간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효율성을 달성하였고요. 이러한 효율성은 경제성으로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BSD, 비트 스트림 레벨 디텍터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모든 영상은 촬영부에서 압축을 해서 전송을 하고 수신부에서 압축을 해제하고 아까 보셨던 자동차와 같이 이미지로 만든 다음에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수신부에서 압축을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상 내의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이 빠르고 또 정확한 고해상도를 다룰 수 있도록 하였고요. 이 내용은 바이너리 연산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GPU를 활용하지 않아도 되는 non-GPU 객체 검지다. 이러한 기술력, 독창성을 인증받아 국내의 신기술로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컴포넌트 및 제품들은 단순히 저희가 랩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고 실증에 따른 노하우까지 고스란히 약 7년여간의 핵심 기술이 다 담겨져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러한 모든 기술적 내용은 특허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고해상도 영상 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컴포넌트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과 추론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추론을 저희가 빠르고 정확하게 하지만 역시 학습에 대한 중요성도 게을리할 수는 없겠죠. 이 과학기술정통부가 운영하고 있는 AI 허브 대비 6배 많은 약 17,000여 시간의 실시간 영상 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가운데 보시는 바와 같이 객체의 종류를 승용차, 오토바이, 또 농기계, 트랙터, 휠체어 등 3,500여 개로 저희가 객체로 분리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객체 구분에 대해서 100여만 개의 이미 데이터를 우수한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데이터 증강을 통해서 750만 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추론부로 학습을 시켜서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객체를 정확하게 먼 거리까지 인식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지금도 저희의 데이터 센터는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러한 기술을 해온 핀텔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텔은 2015년에 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상업적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설립을 했고요. 제가 대학원 시절부터 이미지 프로세싱, 머신 비전 등을 공부해왔고 특히나 운이 좋게 LG CNS라는 IT 회사에서 약 20여 년간 근무하면서 이러한 영상 분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존의 머신 비전 대비 탁월히 성능이 좋아진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 가치로부터 사업을 일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하에 회사를 설립을 하였고요. 현재 모든 사업은 정영훈 부사장께서 총괄을 하고 계시고 솔루션의 패키징은 저희 연구소장이신
황유동 박사가 함께하고 계시고요. CFO로는 저희 성종환 전무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의 교수님인 손의영 교수님, AI 분야의 교수님이신 김재곤 교수님이 저희 회사의 사회이사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2015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를 약 3개의 페이지로 끊어서 볼 수가 있는데요. 15, 16, 17, 18년 초까지는 일체의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고해상도 영상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인공지능을 이 고해상도에 맞게 어떻게 네트워크, 인공지능을 형성할 것이냐는 기초 기술을 다지고 응용을 나가기 위한 이런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2018년 이 정확한 객체 검진은 하지만 좀 많지 않은 영상을 다루는 소규모 영상 시스템인 에이벡스를 출시하였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구 개발을 지속하여 2020년 프리벡스라는 대용량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제품을 출시하여 이 두 가지 제품을 현재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작했던 아까 6번째 컴포넌트인 BSD, 압축 정보로부터 바로 영상을 분석해내는 기술을 단연간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 핀텔렛이라는 제품으로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52명의 인력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절반 인력인 약 25명이 이 연구 개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구 개발 인력의 25%는 인공지능과 영상 처리를 전공한 석박사들로 구성되어 인적 구조가 탄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며, 우측을 보시는 바와 같이 2019년, 20년, 21년 매출액 대비 굉장히 공격적인 이런 R&D를 통하여 기술과 솔루션을 만들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특허 로드맵에 따라 핵심 기술, 응용 기술로 구분하여 33개의 특허로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솔루션과 핵심 기술을 그냥 개발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정부 국책 R&D 과제로 적극 레버러지하여 핵심 기술을 개발하였고요. 이러한 이 개발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이런 평가를 받아 그동안 약 7건을 수상을 하였고, 대외부로부터 36건의 인증을 취득하여 명실공히 그 객관성도 확보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이런 저희처럼 기술과 솔루션을 만드는 회사의 가장 중요한 점은 바른 방향, 바른 시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는 창업 초기부터 이런 연구 개발을 위하여 핵심 기술과 응용 분야에 있어서 기관 및 학계와 밀접히 소통하면서 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으며, 지금도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핀텔의 평행성이 없는 바른 시각으로 이 기술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어쨌든 기업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년여 전부터 사업화에 힘을 들여서 지금은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좌측 하단에 보시는 한화테크인과는 약 2개월 전에 한화테크인의 카메라에 저희의 소프트웨어를 얹어서 이렇게 제품화해서 출시하는 성과도 거두었고요. 현대건설과 KT가 하고 있는 사업화 내용은 별첨에 부록하였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어쨌든 솔루션이 돼야 되고 솔루션이 시장으로 나가겠죠. 그래서 솔루션의 뷰포인트로 이 장표를 하나 정리하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2018년에 소규모 영상 분석에 최적화된 솔루션인 에이벡스를 출시하였고, 지금도 매출의 많은 부분을 기여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프리벡스는 이론적으로는 무제한의 영상을 다룰 수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채택하여 교통 분야와 대규모 영상 분석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SD를 근간으로 하는 핀텔렛은 향후 다가올 클라우드와 시스템 온칩의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금 컴포넌트 형태의 API와 함께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의 사업을 내년도 시작할 계획이고요. 이 가능한 내용은 GPU를 쓰지 않고 초고해상도 영상을 다룰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제품이 끝이 아니고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스마트시티 전 영역에 인간의 눈을 대체하는 이러한 기술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능동적인 인간의 눈을 만들기 위한 과정의 산출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15년 설립 이후 올해까지의 이제 그래프인데요. 18년 사업을 시작한 이로 그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2018년에 시작을 했고요. 삼성 웰스토리와 원거리 얼굴 인식에 의한 식수 무인 정산 시스템, 의왕시의 스마트 교차로, 국방부에 공급한 해안경비 시스템, 또 현대건설에 공급한 서부간선도로 약 25km의 전체 지하화된 도로의 돌발금지 시스템, 그리고 상암동 스마트 교차로 신호 최적화, 또 이를 발전시킨 고양시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호 최적화 등 모든 기술과 솔루션은 현장에서의 사업 또는 실증을 통해서 저희가 검증을 해왔고요. 이런 검증 과정을 통해서 수요자 또는 이용자로부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받아 연 100%씩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모멘텀으로 삼고 있고 이를 더욱더 가속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술에 대한 학습과 추론, 데이터 그리고 회사에 대한 큰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요. 투자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8쪽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회사가 보고 있는 마켓은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 스마트 시티의 서브 도메인을 보면 스마트 타운, 리테일, 홈 이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버티컬하게는 디펜스, 트랜스포테이션, 시큐리티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인간의 시각 지능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국내가 대한민국이 IT 강국으로서 이러한 국내에서의 검증을 통하여 글로벌 진출을 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인간의 눈을 응용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내부의 개발이 있어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코어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솔루션화한 이후에 사업성 및 제품에 대한 검증 그리고 이에 대한 확장의 선순환 체계로 이 개발 또한 효율적으로 에이벡스, 프리벡스, 핀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는 굉장히 고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모두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국내는 정부 주도의 스마트 시티 추진으로 CAGR이 약 34%에 달하는 이런 고성장 시장이 되겠고요. 여기 스마트 시티에 들어가는 영상 분석도 약 21%의 CAGR을 자랑하는 고성장 시장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러한 점에서 죄송합니다. 정부의 예산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교통 같은 경우에 첨단 도로교통 체계를 위해서 정부가 2020년에는 2천억, 21년에는 약 5천 원의 예산을 투하하던 것이 22년부터 25년까지는 약 4조 원의 예산을 투하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이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러한 근거로는 자율주행에 대비하는 것이 하나 큰 것이 있고요. 또 인공지능이 이 4차 산업의 혁명의 부산물들이 스마트 도로 쪽으로 들어가는 내용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시티의 또 다른 분야인 보안과 산업 기반을 보더라도 4차 산업의 내용이 함께 들어가면서 빠른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첨단 도로교통 체계 또 여기에서 ITS 인텔리전트 트랜스포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부가 1990년대부터 쭉 진행을 해왔고 지금은 로드맵에 따라 3세대 ITS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3세대 ITS의 가장 큰 변화는 인공지능의 접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의 접목 중에서도 시각지능에 의한 영상 분석에 의한 교통정보의 수집 그리고 이 정보의 수집에 따르는 이 신호의 최적화 이런 부분이 3세대 ITS를 크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 배경, 이 성장의 배경에는 기존에 이 운전 중에 도로에 깔려 있는 까맣게 된 네모난 센서들, 루프 센서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전국에 굉장히 많은 이러한 루프 센서가 1세대 ITS부터 깔려 왔는데 지점에 대한 교통량, 정보만을 분석할 수 있고 사람도 인식할 수 없고, 특히나 교통안전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이러한 루프 센서는 운용률이 약 40%에 머무르고 있어, 예를 들어서 100개의 루프 센서가 있다라고 하면 40개만 운영이 되고 60개는 고장이 나 있는데, 그 60개 고장의 원인은 중차량, 과적 차량들이 한번 지나가면 이러한 루프 센서가 고장이 나는 이러한 내용 때문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극복하고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세대 ITS에서는 인공지능, 정확한 시각으로 교통정보를 파악하는 영상 센서가 그 주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4세대 이 ITS 자율주행 시대를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대해서는 그간 핀텔이 해온 일과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2020년도에 서울 상암동에 연속되는 4개의 교차로에 이 교통정보에 따라 신호를 최적화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였고요. 그에 따라 평균 제어 지체는 13%, 평균 통행 시간은 5.5%의 감소라는 이러한 성과를 나타내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쉽게 말씀드려서 좌회전 차량이 100m 서 있을 때는 신호를 20초 주고, 또 200m 대기하고 있을 때는 신호를 40초 주는 등, 또 직진 차량만이 있을 때는 좌회전 신호를 안 주고 직진만을 주는 실시간 교통량에 따른 인공지능 시각 정보로 취득한 실시간 교통 정보를 근간으로 신호를 최적화하였다라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정확하실 것이고요. 이때 이러한 내용만으로 끝낸 거 아니고, 이러한 내용을 국토부가 올해에 스마트시티 혁신기술이다라고 선정을 해주셔서 고양시 일산동, 좀 더 상암동보다 혼잡한 지역인데 거기에다가 가로의 3개 도로, 세로의 3개 도로, 총 9개의 교차로를 입체적으로 최적화하는 이런 사업을 실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실증뿐만이 아니고 시스템적으로는 이 도로의 모든 상황을 그대로 옮기는 디지털 트윈을 구현하고, 이를 근간으로 해서 최적화의 비포, 애프터에 대한 정확한 체험을 하실 수 있는 메타버스까지 구축을 함으로써 정책 의사결정자, 운영자, 운전자, 보행자 모든 분들이 실질적인 이러한 신호 최적화의 효과, 내용에 대해서 느끼실 수 있게 하였고, 이러한 효과는, 이러한 정보는 그대로 자율주행 시대의 스마트 인프라로 활용이 된다라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은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5만여 개 이상의 교차로가 있는데, 이 교차로 전체에 대해서 일어나는 혼잡 비용이 연간 60조 이상이 된다라는 게 교통개발연구원의 발표고요. 10%만 저희가 잡더라도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이 된다면 연 6조의 편익을 거둘 수 있는 이런 굉장히 투자 대비 효과가 높은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교통의 흐름을 개선은 하지만 역시나 근래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교통안전 또한 게을리할 수가 없는데요. 기존의 민식이법에 따른 스쿨존 또는 3050 시대에서도 좀 더 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안전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기도 안양시에 42개 초등학교 전체에다 스마트 스쿨존을 구축을 하고, 이때도 역시 인공지능을 이용한 시각 센서를 활용을 하게 되겠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스쿨존을 운영하는 것이 좋으냐, 학교 수업이 끝나는 몇 시간까지, 또 어린이가 어느 정도 이 횡단보도나 도로 쪽으로 다가왔을 때의 속도를 제한하느냐는 이런 굉장히 디테일한 이런 표준과 기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조차도 전체적인 사업 규모는 약
1조 원이 되고 아까와 더하면 이런 교통 분야의 이 자율주행 시대 이전만 해도 약 3조 원 이상의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율주행과 이제 어떻게 함께 될 것이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장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솔루션으로 출시했다라고 하는 돌발 검지부터 스마트 스쿨존까지가 있는데요. 돌발 검지의 예를 들면 저희가 서부 간선로 지하화된 총 25km 연장의 도로의 전체적인 돌발 검지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시대에 어디를 간다고 했는데 이 서부 간선로 지하도로를 경유한 도로로 자율주행 차량이 경로를 설정을 하였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자율주행 차량이 서부 간선로 들어가기 한 15초, 10초 전에 그 내부에서 사고가 났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러한 돌발 검지 시스템을 통해서 차량으로 실시간으로 이 터널 지하도로 내에 사고가 났다라고 알려주고 자율주행 차량은 그 터널 내로 진입하지 않고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지 않다라고 하면 자율주행 차량은 지하차도로 진입을 하고 사고 수습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자율주행 시대의 스마트 도로, 스마트 인프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축했던 이런 보행약자를 위한 디지털 횡단보도, 지금 좌측 하단에 보시는 교통정보 수집 시스템, 거의 교통에 필요한 모든 전 정보를 취득을 할 수 있는 게 영상정보의 이런 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증진, 특히 어린이 실버존을 위한 이런 특별한 존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솔루션화가 마무리되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양시 일산동에 진행하고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신호 최적화,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까지 저희가 완료를 하게 되면 명실공히 거의 교통 자율주행 스마트 인프라 시대에 필요한 모든 내용의 솔루션과 검증을 완료하는 이 자율주행 스마트 인프라 분야에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좌측에서 이렇게 아래 좌측에서 수집된 모든 정보는 우측의 CITS 센터, 다시 이 미래에는 자율주행 센터가 되겠죠. 이 자율주행 센터가 V2C 또 V2I, V2C라고 하는 건 Vehicle to Center고요. V2I라고 하는 건 Vehicle to Infra, 이렇게 노변 기지국 또는 차량으로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이러한 형태의 자율주행을 이루는 근간은 역시나 이 사람의 눈에 의한 인공지능 영상 분석에 따른 도로 상황에서의 차량, 보행자 모든 정보에 대한 내용이 차량으로 온전히 실시간으로 전달될 때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고 빠르게 주행될 수 있다는 내용은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자율주행 또 핀텔이 해오고 있는 일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에 대한 실적 또 실적 내용을 좀 상세히 썼습니다. 그런데 초기에서 앞에 스마트 교통의 7개 영역은 주요 도로에 대한 내용이지만 구로구 골목길 보행 안전 시스템, 또 대전의 맑은 아침 아파트, 카이스트의 서울 캠퍼스, 녹본동의 현대 홈타운, 이런 모든 내용은 이면도로, 공용도로에서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이러한 솔루션까지 저희가 검증, 실증을 다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 처음에 그 기술 내용에서 보셨던 고해상도 영상을 분석할 수 있는 것이 저희 회사의 차별화이고 기술적 우세이지, 이러한 교통 분야는 그의 고투마켓 전략에 따라 마켓의 빠른 전개에 따른 저희의 빠른 대응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희가 고해상도 영상의 이런 핵심 기술을 가지고 지능형 선별 시스템, 해안경비 시스템, 영상감시 솔루션, 원거리 얼굴 인식에 따른 식수 무인정산 솔루션 등 생활,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시티에 필요한 전 분야의 진출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핀텔이 설립 이후의 과거의 성적표와 미래의 목표에 대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1년까지 CAGR 100.7%를 달성을 하였고요. 이에 근간은 에이벡스, 프리벡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186억의 매출을 달성할 것이고요. 2024년에는 550억의 매출을 달성할 것입니다. 2024년에 그 매출 구성을 보면 교통, 보안, 커스터마이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양적인 팽창, 저희가 성장도 중요하지만 교통의 내용을 보시면 스마트 인프라인 로드사이드 이퀴먼트의 공급, 스마트 교차로에 대한 기존의 단순 계약에서 구독형으로 전환하는 계약의 체제를 다양화하는, 그리고 보안만 해도 단순 경비 보안 체제를 지나서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주거 형태가 공동주택인데, 이런 공동주택의 스마트화 등 이런 사업 내용의 질적인 성장도 함께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썸마리하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고해상도 영상으로는 확실히 저해상도 영상보다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내용들은 좀 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이해하셨을 것이고요. 또 이를 분석해내기 위한 인공지능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 이런 내부적 요인이 있고요. 특히 외부적 요인으로는 스마트 시티의 이런 고속 성장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런 IT 강국의 면모를 살려 국내에서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완성된 솔루션으로 글로벌로 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체적인 내용에서 저희가 투자 하이라이트로는 4가지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23년도에는 이러한 매출 기반을 해서 흑자를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18년에서 24년까지 전기를 보더라도 CAGR 95%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재무적 성과에는 스마트 시티와 자율주행 산업에서 이 시각지능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고해상도 영상으로 이런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대기업과의 관계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히 정부도 저희가 약 4년간 협약을 해서 경찰청과 국내 영상 인식에 따라서 어떻게 이 도로에서 단속을 할 것이냐, 꼬리 물기, 우회전 이러한 내용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함께 수립을 하고 있고, 교통안전공단과는 이 신호 최적화된 도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최적화를 위해서는 교통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수집해야 되는 내용도 함께 논의를 하고 있어 이러한 협력 관계 또한 이러한 사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볼 때 저희 회사는 명실공히 영상 분석, 인간의 눈을 대체하는 기업으로 글로벌리 성장하는 이런 도약하는 기업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